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3명으로 7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거센 가운데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5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 등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대됐지만 종교적 이유로 접종에 반대하는 등 접종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2달마다 6%씩 감소한다며 부스터샷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FDA와 WHO 소속의 과학자들은 일반 대중에 대한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에 맞지 않은 의료진 등을 무급 정직 처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고육책인데 정직 사태로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43명으로 2,000명 안팎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환자가 잇따라 72일째 네 자릿수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지역 발생은 1,92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506명이 확진돼 78.4%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386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현재 348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7만 명이 받아 누적 3,497만 명으로 접종률은 68.1%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2,116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41.2%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연휴 기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모임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일 만한 30평대 아파트를 가정해 만남 시간과 환기 정도에 따라 상황별 위험도를 분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12시간 동안 함께 있을 때 감염 위험은 60%에 달하지만 4시간 정도라면 위험성은 35%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과의 모임을 평소보다 약 40% 정도 감소하게 되면 감염의 가능성이 약 한 달 반여 후에는 33% 정도 감소하게 됨을 12시간 모임에서 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감염 위험은 80% 가까이 치솟았고 10분에 한 번씩 환기하면 위험성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실 때 만남의 시간과 모임 횟수 그리고 환기 횟수를 잘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중요했습니다. 감염자가 KF94 마스크를 쓴다면 침방울 배출이 30%로, 비감염자가 썼을 때는 자신한테 들어오는 침방울이 1%로 줄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 산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 동반 입소한 산모들은 한 병실에서 10명 가까이 머물고 있다며 차라리 집에서 격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내부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난 12일 산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 6명이 잇따라 감염되자 임시 폐쇄한 겁니다. 12일 날 최초에 1명의 산모가 확진이 됐고 13일에
아기만 5명이 확진이 됐대요. 그 병원에는 원래 14명의 산모와 아기가 있었대요. 일단 신생아 4명은 평택에 있는 치료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확진된 신생아 4명의 산모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2살 이하 어린 확진자는 보호자 동반 입소가 가능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산모는 병실 한 곳에서 산모와 신생아 8명이 다 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내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산모끼리 공간 분리도 안 된 데다가 화장실 하나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아기 욕조가 따로 없어 목욕시키기도 어렵다는 게 산모들 얘기입니다. 4명이서 화장실 하나 쓰다 보니까 세면대에서 젖병 씻고 이러다가 저는 괜찮은데 한숨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아기가 잘못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데 고춧가루가 든 병원식이 나오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병원 치료가 규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바깥에만 점퍼만 안 시키고 딱 가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는 지금 애들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제가 제 산모한테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소독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도청 측은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족한 병실 탓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이 같은 상황은 산모들에게 입소 전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모분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뭐 안 되는 범위를 가지고 뭐 심적으로 뭐 동감한다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 병실이 나오는 대로 산모와 신생아들을 분리 배정하도록 병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금융권 소상공인 관련 대출 만기가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 가운데 정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기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아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22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자 하며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내년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하고자 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고기 같은 추석 성수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상차림을 준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추석날 자녀와 손주까지 가족 8명이 모인다는 주부 문현춘 씨는 올해 추석 상차림은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에 과일이며 채소까지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우 대신 수입육을 구입하고 음식 가짓수는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손님들은 오는데 너무 힘드네요. 조금 더 싸게 살까 싶어서 일찍 나왔죠.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5에서 6% 더 많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한다면 평균 약 22만 원이 들어 대형마트보다 6만 원 정도 저렴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일과 육류를 비롯해 명절 상차림 재료 대부분의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특히 축산물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국거리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우 양지는 1년 전보다 6% 이상 올랐고 구이용 안심도 13.6% 상승했습니다. 명절에 전을 부치는 데 사용하는 달걀 한 판 가격도 작년 이맘때쯤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표적 제수용품인 사과나 배 등 과일 가격도 오름세지만 추석이 임박하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가 너무 임박하면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과배 등 과일류는 예년보다 빠른 추석의 영향으로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았지만 올해 작황이 양호하고 또 추석 전 출하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추석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5% 확대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성수품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 재난지원금과 외식 쿠폰 등이 소비 심리를 자극해 물가는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대 정수종 교수팀과 함께 코로나19 이전과 거리 두기 2.5단계 이하 기간 서울 도심의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을 비교한 결과 최대 42%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 도심 내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줄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가 완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7월 29일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이 고체 추진기관을 이용해 앞으로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 추진기관은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체 연료용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액체 연료용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함께 고체 연료용 우수 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했다며 오는 2024년쯤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 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소형 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로 우주센터 내 신규 발사장과 발사대, 발사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국산 자율주행 트랙터가 개발됐습니다. 작업 성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두 대의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 대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고 다른 한 대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직진은 물론 회전까지 하며 넓은 밭에서 스스로 작업을 해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트랙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인공지능이 지형을 파악하고 작업한 곳과 안 한 곳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해 주행 방향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농사일이 한결 편해지는 건 물론 안전사고 걱정도 없습니다. 과수 농사 같은 경우에 나무가 낮으니까 머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뒤에 보다가 또 머리 부딪힐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 무인 트랙터를 쓰면 이 안전 문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트랙터의 작업 오차는 운전자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작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물 인식이나 돌발 상황에서 대처도 쉽습니다. 조금 더 많은 영상 정보들을 좀 취득을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어떠한 그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자율주행 트랙터에 비료주기와 운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장착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계 트랙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는 정상 진행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 달 6일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개막식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는 임권택, 이창동,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또 영화제 기간에 미국, 유럽 등 해외 초청 인사들도 20명에서 30여 명 참석할 예정인데 거리두기 3단계에 맞춰서 관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70개국 223편 영화가 초청돼 전편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주간 역학보고서를 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약 393만 1000여 명으로 이전 일주일 동안에 비해서 13% 줄었습니다. WHO는 신규 확진자가 최근 2달여 동안 약 440만 명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수치는 상당한 감소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 미주가 전주보다 17%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동남아 마이너스 16%, 아프리카 마이너스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가 현재까지 180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에 비해 6개 나라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인 5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5일 하루 전 기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6만 3,913명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의 인구를 3억 3,14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 만큼 0.2%가 코로나19로 숨진 셈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거센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를 2주 전보다 40% 증가한 1,88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공무원 등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접종 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5일 최근 일주 새 하루 평균 34만 10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는 한 주 전보다 4%, 한 달 전보다 28% 하락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마저도 장벽에 부닥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는 17명의 가톨릭 친예교 의료 전문직 종사자들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며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요구한다면 백신 의무화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시 공무원이 백신을 맞도록 한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경찰관의 4분의 1가량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예배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강력한 백신 접종 정책을 취해온 프랑스가 아직 백신에 맞지 않고 있는 의료진 등을 정직 처분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고육책인데요. 정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게 된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지 않은 의료계 종사자 등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지만 급여도 받지 못하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병원 일반 직원, 요양보호사나 소방관 등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 종사자도 백신을 안 맞으면 정직 처분됩니다. Nous ne stigmatisons personne. Nous responsabilisons tout le monde. Cette mesure est nécessaire, elle est connue depuis 2 mois et surtout elle est urgente. Personne n'est plus exposé qu'un personnel soignant. 정부가 2달 전 의무접종 직업군을 발표하면서 마감 시한을 이달 15일로 정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3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나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강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Là, on m'interdit de travailler. En plus, on me bloque ma rémunération. J'ai même pas le droit au chômage. Et on m'a dit quoi? On m'a dit donc je suis suspendu à partir d'aujourd'hui. 정직 사태로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게 된 일부 병원은 급하지 않은 수술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정직된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백신 접종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인력 부족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된다며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한 문건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2회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에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오늘 17일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패널 회의를 앞두고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화이자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백신 효능이 2회차 접종 후 2달마다 약 6%씩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찍 백신에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이 문을 열고 다시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연장 폐쇄가 단행된 지 1년 반 만인데요. 기다려온 관객과 출연진 모두 감격과 기쁨의 하나가 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공연 전부터 객석은 뜨거웠습니다. 관객 모두 곧 막이 열릴 무대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깜짝 등장한 배우의 대사 한마디는 공연에 나서는 출연진의 마음이었습니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윽고 시작된 공연. 관객들은 매 순간 매 장면 열광하며 무대와 하나가 됐습니다. It's going to save me.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이 문을 열고 다시 관객과 만났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장 폐쇄 조치가 단행된 뒤 1년 반 만입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해밀턴, 라이언 킹, 위키드 등 대형 뮤지컬들. 공연장마다 객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감격했습니다. I don't ever want to take live theater for granted ever again. Do you? That's the thing about theater is that it's a community experience. It is the live actors, a live audience, what happens between and among them. That's what we've been missing during the pandemic is community. 재개관에 맞춰 할인 티켓 판매소도 문을 열고 당일 할인된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티켓을 팔았습니다. We wanted to be here to reopen the show.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극장들의 재개관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 9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1,400만 명이 티켓 구매에 20억 달러, 2조 3천여억 원을 썼습니다. 공연장이 재개관했어도 방역 지침은 엄격합니다. 관객들은 입장 전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 관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만 태운 우주관광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 ISS보다 160km 더 높은 575km 궤도에 도달한 뒤 사흘간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AP통신은 민간인 승객들로만 구성된 스페이스X의 첫 우주 비행이자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 관광의 큰 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는 미국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잭먼을 포함해 간호사와 과학 강사 등 민간인 4명만 탑승했습니다. 선발돼 훈련받은 전문 우주인이 아닌 순수 민간인들만 탑승한 우주선이 본격적인 우주 관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꼼꼼히 사이즈를 재서 만들어진 맞춤복을 입으면 기성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활동도 자유롭고 맵티도 납니다. 바로 개인의 특징을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의학에도 맞춤 의술이 적용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 같은 정밀의학에 대해서 박경화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